안녕하세요. 의정부 힐링스병원 정신과 전문의 최진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신과 약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리라 생각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약물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은 환자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당연히 약물의 용량을 줄이거나 약물을 끊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정신과에 있어서 약물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고통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회복이 되고 증상의 재발이나 어떤 이런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재발의 위험성이 줄어들어 있고 현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되면은 약물의 용량을 줄이거나 약물을 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런 기간을 언제를 잡을 것인가를 특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은 이 정신과 부분이 갖고 있는 특정한 부분인데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심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길게 잡아서 2년, 3년을 또 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환자분이 처해 있는 질병의 양상도 전부 다른 부분도 있지만 환자가 처해 있는 주변 환경, 가족적인 분위기, 직장 생활, 환자가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3개월, 6개월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중요한 부분은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약을 먹으면 어떡하라는 그 두려움보다는 내가 이 시점에서 이 약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안도, 회복,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것이 나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알고 그 부분에 관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 역시 이제 개인적인 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첫 번째 우울증 에피소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증상이 완전히 호전된 후 주변 스트레스 상황이 어느 정도 환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유지될 거라고 판단된다고 치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유지 치료가 필요로 합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발 횟수가 과거에 많았다든지 우울증 증상이 심했다든지 혹은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렇게 특별한 경우일 경우에는 약물의 복용 기간이 좀 더 깁니다. 가벼운 그 첫 번째 에피소드가 한 6개월 내외였다고 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중증일 경우에는 2년, 3년 동안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약물 중단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삼고 있는데 하나는 증상이 완전히 소실된 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있는가. 불과 2, 3주일만 지속된다고 성급하게 약을 끊을 수 없는 거고 몇 개월 동안 증상이 관해된 상태로 쭉 유지되고 있는가를 먼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환자가 처해 있는 스트레스 상황이 어떤지 군대 문제, 결혼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른 신체적인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환자로 하여금 더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환자가 처해 있는 주변의 사회적, 가정적 지지 체계가 어떤가도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잘 돌봐줄 수 있는 가족들 관계가 있는가, 갈등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 구조에 처해 있는가도 이 환자 상황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일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모든 내과 질환에 있어서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패턴이 어땠는지 이 환자가 약을 먹고 약을 끊고 이랬을 때 과거의 패턴 재발한다든지 다른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환자의 약물을 끊고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성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따라서 같이 상의해 가면서 적절한 시기를 같이 조율해 가지고 맞춰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을 복용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안전 문제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을 갑자기 끊었을 경우에는 금단 증상의 가능성, 두 번째는 증상의 재발 가능성, 이 두 가지를 항상 고려해야 되는데 약물 투여함으로 해서 환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뇌에 약이 투여가 되고 그 약에 뇌가 적응을 하고 그 적응하는 과정이 유지가 되는 건데 어느 순간에 약물이 중단됐다고 치면 뇌가 혼자서 상황을 커버하고 적응할 만한 능력이 안 됐다고 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어지럽다든지 메스껍다든지 혹은 신경직적 증상, 심한 경우에는 환청이 생길 수도 있고 불면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수주 내, 수일 내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경험하지 못한 신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으로 해서 또 다른 병을 얻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 흔히 보는 이제 금당 증상 중에 하나가 알코올을 장기 복용했던 환자가 알코올을 끊었을 때 간질을 유발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모든 약물들은 그 약을 끊었을 때 기능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증상의 재발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치료하다가 부정확하게 그건 불충분하게 약물을 끊었다든지 치료가 중단됨으로써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는 더 악화되고 더 힘들어지고 더 회복이 어려워지는 형태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스프링하고 똑같아요. 반동 현상하고 똑같이 움츠렸다가 다시 그 스프링을 놨었을 때는 그 움츠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뛰잖아요. 우리 담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연을 했던 사람이 다시 담배를 피게 될 때는 그 금연하기 전보다도 2배, 3배 더 담배를 더 많이 피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울증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신질환이 치료받는 중간에 불충분하게 갔었을 경우에는 반동 현상으로 다시 증상이 재발할 때는 그 전보다 더 힘든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고, 그런 면에서 약을 갑자기 끊는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아까 말씀드렸던 2습 내지 4조 정도의 25%에서 50%를 감량하는 정도.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좀 키가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나이가 어떠시냐, 체중, 또 사회적인 스트레스 정도,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서서히 감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을 먹는 사람들 이렇게 그 같이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증상을 회복되긴 하지만 다른 새로운 어떤 또 증상들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괴롭죠. 예. 근데 모든 약물들은 다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도 있고 가지의 차이도 있지만 100가지 약이 있다고 지금 100가지 약 모두에서 100가지 이상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모든 환자한테서 그 부작용이 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뒤에 써 있지 않습니까? 몇 프로 하면 그걸 유심히 보세요. 1%, 3% 미만이에요. 부작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대부분 초기 3, 4일 내에 사라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부작용들은 사실은 그런 약들은 우리가 그 약물 실험을 통해서 정상적인 약물로 진입하는 그런 과정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을 유의할 만한 그런 그 정신과적 약물의 부작용은 별로 없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정신과 약물이 뇌에 작용하는 약이다 보니까 몇 가지 약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약물들이 있긴 해요. 가령 조현병 환자한테 쓰는 약 중에서 근골격계에 과도한 긴장을 유발시켜서 근육을 용해시키는 그런 질병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상태는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진찰을 한다고 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한 거고 굉장히 적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약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모든 약물이 다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약물이 갖고 있는 그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 또 그 약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혜택, 비교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약물의 부작용은 적은 것이고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약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작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용량을 줄여간다든지 혹은 다른 용량으로 대체한다든지 약을 먹는 시간을 바꾼다든지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힘들어하지 않고 약을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부작용 때문에 약을 먹기 곤란하다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 힘든 부분들을 모두 약을 통해서 병원에 와서 또 상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치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내 주변에 부모님, 친구,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통해서 내가 지지를 얻을 수가 있고 회복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가벼운 우울증이나 가벼운 스트레스 정도는 약물 치료나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심했던 경우 혹은 그 증상으로 해서 주변 내 생활, 학교, 가정, 뭐 혹은 군대, 결혼 생활 이런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혹은 나보다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또 힘들어할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야 될 거고, 이런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또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당사자인 본인이 혼자 결정하는 부분보다는 심리검사 스케일이라든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주변 스트레스도 평가하고 이런 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정량화하고 정상화해서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죠. 일정 부분들은 약물이 아닌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그런 그 섣부른 선택을 해서 더 나쁜 결과를 올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괴롭고 힘든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약물 투여를 하고 거기에 병용으로 면담 치료라든지 생활 관리를 같이 함으로 해서 약을 투여하는 시간들을 줄이는 거죠. 단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4주 6주 소통으로 치료를 받고 그 후로는 롱텀하게는 약물 없이 약물을 스톱한 상태로 면담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지지 치료 이런 생활 관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의정부 힐링스병원 전문의 최진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신과 약물을 다루고 또 복용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아쉽기는 합니다. 아쉬운 부분들 언제든지 저희 병원을 방문해 주셔서 상담하시고 또 오시 못하신다고 하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우리 질문하실 수 있는 그 상담 창이 있어요. 거기에 써주시면 정성껏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의정부 힐링스 병원은 마음 건강을 따뜻하게 돌보는 그런 병원이 되고자 합니다. 혼자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랑 함께 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밝은 내일로 내딛을 수 있는 첫 발을 저희랑 함께 디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